네, 너무, 예, 얘기가 길어져서, 말이 끊겼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는데 되게 짧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양자수가 n인 전자껍질에는 n 종류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오비탈은 종류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은 1개가 있죠. p-오비탈은 3개, px, pi, pz로 d-오비탈은 5개가 있다는 것을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이 표인데요. 이 표를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전자껍질이 KLMN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한 전자껍질이고요. 그것을 주양자수 에너지 준위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1, 2, 3, 4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의 모형에서 얘기한 전자껍질 안에 현대의 모형으로 얘기하는 그 오비탈이 몇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몇 개가 있는지를 표현한 게 밑에 표값이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주양자 수가 n이면 전자껍질에는 n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럼 주양자 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오비탈이 한 종류밖에 없고 그것이 K껍질에 존재하는 S-오비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1개고 총수도 1개죠. 근데 주양자 수가 2인 L껍질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주양자 수가 n이 2이므로 두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게 s-오비탈과 p-오비탈이고 s-오비탈은 알다시피 하나의 오비탈밖에 없죠. 그렇지만 p-오비탈은 앞에 살펴보았지만 3개 px, pi, pz 마이너스 1, 0, 1라는 ml 값이 가지기 때문에 3개의 오비탈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L껍질에는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3개이니까 총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M껍질에는요, 주양자수 3이죠. N이 3이에요. 그러면 세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SPD라는 겁니다. L 값이 0, 1,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0은 0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1은 마이너스 1, 0, 1이기 때문에 3개.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 2, 5개 존재하기 때문에 D 오비탈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M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 D-오비탈 5개이기 때문에 총 9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N 전자껍질에 N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F까지 있기 때문에 16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 모형을 이용해서 그럼 첫 번째 전자 배치를 하도록 합시다.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껍질부터 차례차례 채워지는데요. KLMN의 전자가 채워질 때 각 껍질에 들어갈 최대의 전자수는 2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n은 주양자수 n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K 껍질은 n이 1이기 때문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n이 2인 L 껍질에는 여기서 n이 2가 들어가게 되면 4, 8이 되겠죠. 그럼 M 껍질에는 여기 이제 n이 3이 되니까 9 곱하기 2에서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n 껍질 32까지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원자들은 원자 번호 20번까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주로 갈까요? 네, K, L, M 많이 가봤자 M 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8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옥텟 규칙이죠. 아, 미안해요. 8개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보호 모형의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18번이죠. 그럼 전자가 18개인데 얘는 KLM까지 전자 껍질이 채워지면 여기서 맨 마지막 M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오게 되겠죠. 아주 안전한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KLM의 전자가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원자가 전자는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용어입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로 화학결합에 꼭 알아둘 게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지만 그 애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말하는 거죠. 예로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L껍질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하나죠. 그런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KLMM의 원자가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리튬과 나트륨이 똑같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즉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수 같게 되죠.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쭉 같은 족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쭉 이어서 각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총수를 쭉 해보면요. 이렇게 다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알아둘게. 전자 배치를 해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18족 원소들은 아주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18족이.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해지려면 이온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 8 이런 L 껍질까지는 가장 안전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M 껍질에서부터는 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얘는 떼나가면 누구처럼 되냐면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해지죠. 그래서 나트륨은 주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일가양이 되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에 M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지 8개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자를 하나씩 들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최외곽 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까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인데 화학 결합에 반드시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수라 했으면 최외곽 전자는 그냥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는 0이에요. 왜냐면 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L 껍질에 2개가 있죠. K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죠.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바닥 상태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수는 2개이지만 그 2개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 되죠. 그럼 현대 모형의 전자 배치를 해봅시다. 이때까지 본 것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였고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S, P, D 오비탈의 전자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 전자 배치를 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싸움 원리라고 해서 원자 내의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죠. 그런데 1S는 1이라는 n 이꼴 1 주양자수 1S의 오비탈이죠. 2S는 n 이꼴 2인 에너지 준위에 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 나가는데 갑자기 에너지 준위가 4인 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그보다 더 낮은 3인 D 오비탈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에너지 값이. 더 낮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싸움 원리에 따라서 원자 내의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져 나가는데 그 순서는 1S, 2S, 2P, 3S, 3P, 3D가 아니고 4S, 3D, 4P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자가 한 개가 있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이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에 상관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으면 같은 에너지 준위 값을 나타냅니다. 즉 비슷한 에너지 준위 값을 나타내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주양자 속의 오비탈의 에너지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져 나가는 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수소 이후에 다전자 원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비탈이 같은 에너지 준위지만 약간 P 오비탈이 핵에서 더 멀어진 오비탈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 준위지만 조금 더 이렇게 어긋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SPD로 갈수록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4S 오비탈은 3D 오비탈보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 값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위치가 바꿔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4S가 3D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서 전자가 4S에 먼저 채워지고 3D에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으며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과 탄소와 산소와 아르곤의 전자를 각각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값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2개, 1s에 일단 2개 넣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1s 2개, 2s 2개 다 되면 나머지 2개는 2p에 이렇게 산소는 2개, 2개, 2개 넣고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전자 껍질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은 가능한 쌍을 이루지 않도록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이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예로 탄소가 있죠. 탄소는 전자 배치가 두 종류가 될 수 있죠. 두 가지가 경우가 가능한 겁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으로 전자가 6개 있죠. 그 6개를 1s 2개, 2s에 2개 채우고 나면 나머지 2개를 2p에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p 오비탈은 세 종류가 있죠. px, py, pz로. 그럼 3칸으로 전자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짝을 이루어서 넣는 경우보다 각각의 방에 쌍을 이루지 않은 홀 스핀, 홀 전자로 이렇게 넣는 것이 더 안정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게 훈트 규칙에 따른 전자 배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확인 문제를 보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질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죠.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넣고 나면 3개가 남죠. 그 전자 3개를 p 오비탈 3개 각각 홀 전자 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홀 전자 수는 3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온들의 전자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리튬은 1가양이 되면서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서 1s 2개. 마그네슘은 2가양이 되면서 1s 2개, 2s 2개, 2p에 6개. O는 2- 되면 전자가 2개 더 들어와서 2p에 6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18쪽에 그 아르곤, 그 다음 헬륨, 네온,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같이 된다라는 것까지.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게 되겠죠. 이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다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현대 원자 모형을 살펴보았고요. 전자 배치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